안녕하세요. 트루메스의 손태수 선생입니다. 고2 여름방학 수학 이것만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지역에서 고2 여름방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설명회 목차 현재의 대입 제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알아야지 네,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대입 제도에서 수성고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방법. 그러면 보통 지금 고2쯤이면 난 정시파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때 됐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정시를 기준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수시를 포기하고 내신 포기, 정시 올인 이 전략이 맞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과, 이과 학생별 2학기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현재 대입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 기준으로 대입 모집 시기가 수시 모집은 9월 13일, 그리고 정시는 12월 29일입니다. 수시 6장을 쓸 수 있고요. 뭐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수시 6장에 포함이 안 되는, 그리고 육사회사 공사 이것도 역시 6장에 포함이 안 되죠. 어쨌든 6장 중에 어디 하나라도 붙으면 정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합격하고 등록한 유무에 상관없이 합격만 일단 했다. 그러면 정시는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정시 지원 라인보다 같거나 높은 대학에 일단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죠.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실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실기는 저희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논술은 인문 논술보다 자연 논술, 특히 수학을 위주로 하는 논술을 많이 뽑고요. 우리가 보통 논술 관련 학생들은 수학을 한 1등급 정도 내지는 받는 학생들이 논술까지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면 논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보통은 학생부 교과, 보통 여기 학생부 교과라면 지역 인재 전형, 우리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대나 치대 이런 한의대까지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노리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도 지역인재 전형이 요즘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는데 정시는 수능, 실기 뭐 이렇게 학생부 교과 종합이 있는데 서울대가 내신을 적용시킬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정시도 수능 100%가 아닌가라는 학생 생각들이 많은데 서울대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시에 내신이 들어간다라는 건 아예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만 올인하는 그런 학생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정시로 갈 정도의 학생이라면, 정상지 학생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대입은 수시와 정시가 있고요.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 자,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 수능이 있는데 요건 전체의 수능이 20%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요게 40%까지 이제 확대가 됐죠. 요건 전형 자체 인원이 40%인데 수시에서 다 못 뽑으면 정시로 2월이 되죠. 2월 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대 기준으로 5에서 7% 정도 이월되는 학생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45% 전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절반 정도의 학생이 정시로 뽑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시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학생부 교과가 제일 많긴 많아요. 왜 제일 많을까요? 우리 수성구 지역에만 있는 학생은 잘 모를 건데 보통 그 수시로 학생들이 보통 들어가려고 하지 정시까지 잘 안 가려고 해요. 정시는 그들만의 리그다 내지는 재수생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비수성구나 아니면 보통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교 학생들은 교과 전형 수시 교과 전형으로 입시를 끝내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가는 대학은
어쩔 수 없이 교과 전형 많이 넣을 수밖에 없겠죠. 수성과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부터 고3, 현재 고3부터 중2까지 학생부는 일단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교과, 전문 교과를 나뉘는데 전문 교과는 우리 일반 계고에서는 거의 잘 안 하죠. 하더라도 3학년 때 좀 들어가요. 보통 교과 이게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까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자,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석차 등급 9등급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석차 등급. 자, 내신 9등급은 1등급이 상위 4%, 2등급이 상위 그다음 7%니까 11%가 되죠. 그다음 3등급은 이렇게 12%니까 23%가 됩니다. 4등급까지 넘어가면 이 5등급이 딱 중간이거든요. 4등급까지는 상위 40%. 그러니까 5등급이면 상위 6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보다 약간 밑으로 가는 게 5등급이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인데 9등급 받기 되게 힘들어요. 1등급만큼 9등급도 힘듭니다. 그러면 보통 학교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려는 학생은 아무리 못 나와도 5등급 나오거든요.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수성구 지역 학생들이라도 4, 5등급은 나와요. 6, 7등급이 됐다. 그러면 이건 공부에 약간 흥미가 없거나 내지는 머리가 똑똑하면 일부러 공부를 안 하셔야지 이 정도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학생의 데이터는 제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학원을 잘 안 다니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은 보통 요 정도 라인이 되는데 요게 일반 선택까지 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면 2학기에 들어가는 미적분 그리고 수투, 확통 요까지가 일반 선택이고 기하가 이제 진로 선택이 되죠. 진로 선택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 3단계 성취도만 나옵니다. A, B, C 이 정도 나오거든요. A는 잘했다, B는 보통, C는 못했는데 이 정도라서 A를 받는 정도가 보통 한 60점대 내신 시험을 쳤을 때 60점대인데 그게 그 시험 자체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A 받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에 이제 기하가 보통 진로 선택 들어가는데요. 진로 선택이 들어가는 과목은 A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시로 빠지는 애들 내지는 공부를 여전히 계속 안 하는 애들이 계속 BC를 계속 많이 든든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교과 전형을 좌우하는 것은 어디다? 그죠? 이게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고2까지 성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3이 되면 고3 1학기만 역시 내신이 들어가죠. 5성은 지금 등급이 나오는 게 한두 과목밖에 없고 이과를 기준으로 대륜도 3과목, 문과는 5, 6과목이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문과 학생은 그래도 좀 빡신데 고3 올라가면 보통의 이과 학생들은 거의 진로 선택 이런 3단계 성취도 3단계의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말로 빡시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성고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을 갈까요? 자, 대구고교 올해 뛰어난 입시 성과 그 이유는 전면 등교 덕분이다. 대륜고 과거 정시 전형 위주였으나 아주 과거죠. 이때도 최근 수시 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게 올해 그러니까 2022학년도 결과죠. 서울대 11명, 의학계열 61명, 수도권 주요 대학 132명, 카이스트 1명 등 합격자를 배출한 대륜고 이런 진학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 수시 명문학군 일반고 출신이 휩쓸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명으로 제일 많았고 대구 13명. 많은 거죠. 학군지별로 구분하면 대구의 강남을 올린 수성고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 수성구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경쟁을 뚫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대학 입시 커트라인을 한번 볼 건데요. 이 경북대를 지금 예를 잡아서 지금 경북대 2023학년도 수능 최저 그리고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2022학년도 입학자 평균 한 70%를 끄는 게 좋거든요. 교과 전형. 에너지공학부가 3.35입니다. 네, 3.35. 그 다음에 영어교육학과가 3.0. 자,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 다음 치과대학 1.47, 수의대 1.41, 그리고 간호대학 2.0, 약대 1.27. 그리고 여기 약대는 과탐 두 과목 평균을 내고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이네. 그러니까 1, 2, 2 이 정도 괜찮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두 개 영역 합이 5거나 6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가 지금 붙어 있죠. 학생부 교과에 수능 체제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등급이 좀 낮게 되더라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고분자공학과가 4.08이다 라면 3등급, 4등급 절반 절반씩 받으면 평점이 3.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경북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먼 이야기가 아니다. 네, 생각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나온 학생. 우리 학생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자, 국어 국문학과 3.50이 되고요. 상위 두 개의 영역 등급합이 5등급 이내는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부는 3.29, 그리고 공대에 지금 기계공학부가 2.55, 그다음 사범대 수학교육학과가 2.21, 의대가 1.12, 1.12 빡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 치의대가 1.76, 수의대가 1.60입니다. 치대가 1.76이니까 1.7대 정도가 되면 치대를 갈 수 있죠. 1.7대 되면 영대 의대도 가능한 점수가 됩니다. 전자공학부는 2.04가 되고요. 전자공학부는 상위 두 개 영역 합이 5등급이 됩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은 화학공학과가 최저 기준 통과한 실질 경쟁률은 9.4대 1이고요. 입학자 평균은 2.81 등급이에요. 그다음 의대가 1.70이 50%고 2.50은 70%인데 이 70%는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왔을 확률이 높아요.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의대, 지방에 있는 의대를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 겁니까? 네, 지역 인재 전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의과대 지역 인재 전형, 자, 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8.6대 1이고요. 입학자 70% 평균이 1.76이 됩니다. 그래서 1.76이고 국영수 상위 3개 영역 합이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저가 1, 1, 1을 맞춰야 되고 과탐 두 과목 평균 두 과목을 필수로 하고요. 그리고 두 과목을 쳐야 되고 그리고 과탐이 못 나왔다 그러면 국영수 이렇게 해서 1등급 3개 받아도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대는 이렇게 좀 높지만 영어 영문학과는 3.67이 됩니다. 지역 인재가. 그리고 물리학과는 4.14, 지구 시스템 3.27, 통계학과 3.79, 그다음 공과대학, IT 대학의 컴퓨터공학부는 3.05, 그다음에 전자공학부는 3.33. 이런 식으로
3점대 정도의 커트라인 3점대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경북대 그렇게 힘든 전형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2점대 내신을 갖고 2점에서 약간 좀 올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의학 계열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성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성고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방법은 자, 수성고의 특징은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더 높게 나옵니다. 수능 성적이 더 높게 나오는 건 특목고 그리고 강남 8학군 수성구 요 정도밖에 없어요. 내신과 수능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해운대구까지 들어가지만 해운대구는 특징이 수성고처럼 그렇게 빡시게 노력을 그렇게 많이 경쟁이 심하진 않아요. 자, 비수성구 일반고의 대입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를 많이 노립니다. 수시 교과 전형으로. 그래서 2등급, 3등급 내지는 1등급 받아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많이 노려요. 그래서 다른 비수성구, 다른 지역에, 다른 시도에 있는 학생들은 1등급 내신을 가지고도 수능이 3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내신 1등급 그리고 비교과를 좀 잘해서 수능 체제가 아주 느슨하거나 수능 체제가 없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하지만 수성고 학생들의 대입 방법은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으로 주로 가요. 왜냐하면 수능이 잘 나오니까 수능 체제가 붙어 있는 전형이라면 어떤 게 좀 낫다? 그죠? 내신이 좀 낫죠. 그래서 내신 1, 2등급 학생들은 거의 의학 계열 내지는 상위권대 문과로 치면 인서울의 스카이를 주로 많이 노리죠. 그리고 내신 3, 4등급이 된다. 그래도 포기를 해야 하네요. 안 해야 돼요.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나는 정시파다. 정말 그게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신 등급에 따른 입시 전략은 내신 1등급은 서울대 수시 또는 수능 최저 맞춰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면 되죠. 내신 2등급은 2등급 초반에서 1등급 후반으로 내신을 올린다면 지역 인재 전형 의학 계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내신 2등급 학생은 조금만 더 올려보는 노력을 하자. 내신 2등급이라면 2등급과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내신 2등급이거든요. 1등급,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은 내신 1등급이에요. 평균을 내면. 그래서 내신 2등급이랑 2, 3등급이죠. 그래서 주요 과목, 국영수, 그리고 과학, 내지는 문과학생은 사회. 여기에서 1등급을 한두 과목 정도라도 찍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등급이 나오는 2학년 2학기에는 자, 내신 3, 4등급 수능이 더 잘 나와서 정시파로 돌리고 싶은 유혹은 있지만 내신은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생각보다 수시에서 갈 수 있는 게 내가 정시로 이 정도 갈 수 있는 꼭 똑같은 라인을 수시로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내신 5, 6등급은 내신을 3, 4등급으로 올린 걸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신을 꾸준하게 높이는 노력을 하시면 여기서 내신을 높인다는 것은 주요 과목, 수능을 치는 과목을 이야기해요. 국어, 영어, 수학, 문과 같으면 사회, 이과 같으면 과학. 내가 수능을 치는 과목은 내신을 3, 4등급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능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내신과 정시는 별개가 아니다. 적어도 수성고에서는 내신 준비가 곧 정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트루메스 우리 트루메스하고는 이번에 확 바꿨죠. 그동안 수업을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테스트 치는 걸 아예 수업 시간에 넣었어요. 그래서 4시간의 수업을 합니다. 테스트를 치고요. 이 테스트는 주간 테스트도 있지만 내신 기간에 각 학교 기출문제, 수성고 기출문제를 내신 이 테스트에서 시험을 쳐요. 그리고 풀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업이 오시면 테스트에서 좀 어려웠던 거 풀이를 해드리고 그리고 수업은 판서식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막 풀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그걸 알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학생들이 푸는 그 문제 안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리고 선생님이 왜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 많은 노하우를 압축시켜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그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강의식 수업을 기본적으로 일단 해요. 하지만 내신에 들어가면 각 개별 학생들에 맞춰서 개별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 들어가면 각각 학생들의 오답북과 그리고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교재들을 계속 주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학교별로 맞춰서 수업을 하죠. 학교에 프린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 프린트를 가지고 최종 모의고사를 내고. 그래서 내신 기준으로 수업을 말씀드리면 이 4시간의 수업의 테스트가 내신 준비까지 완전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수요일 완전 클리닝이 있습니다. 수요일 클리닝은 적어도 1시간 반 이상 있어야 돼요. 1시간 반 말고 더 오래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반 학생은 와서 숙제를 다 하고 질문도 다 하고 간다고 3시간에 3시간 반 정도 있는데 좀 정말 좋죠.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학생을 보면 더 해주고 싶은 게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수요일 완전 클리닉은 이 클리닉은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개인별 질의응답 및 주간 오답 시간이에요. 그리고 1대1 상담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고2 선택하면 뭐가 해야 될까요?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거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세미나를 역시 또 선생님들이 같이 해서 그 최신 과정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씁니다. 오답 노트로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오답이 밀려 있으면 그 오답을 다 할 때까지 오답을 관리하는 거죠. 오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하지 이렇게만 넘어가면 이게 요령이 생기고 실제로 그게 실력이 안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답 노트를 2권을 써요. 그래서 한 권은 써서 내고 그리고 3걸 받아가고 낸 걸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관리를 개별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트르메스 고2 수업은 일단 미적분 개념 완성 특강이 있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부터 들어가는 월화목금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테스트는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테스트를 하는데 요 테스트는 주로 테스트가 단원마다 있고 단원 끝날 때 테스트가 있고 나머지는 클리닉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 질문 못했던 부분 그리고 과제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 클리닉으로 질문을 받아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하 개념 완성은 금요일날 8회 만에 기하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갈 거고요. 미적분 여기 보시다시피 난이도별로 반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수투 그리고 확통 그리고 수완 수능 문제풀이 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 블로그에 홈페이지 와서 블로그로 연결되는 걸 클릭하시면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번째, 자 그럼 문이과 학생별 2학기 전형은 어떻게 할까? 문과 학생 2학기 전형은 대부분의 문과 학생이 수투를 수업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일부 학교는 확통을 동시에 합니다. 보통 확통을 1학기 끝낸 학교도 많은데 확통을 2학기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수투와 확통을 동시에 하죠. 그래서 수투하고 확통을 동시에 하는 케이스는 수투와 확통에 둘 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통을 1학기 끝낸 학교는 수투 내신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정시를 가야 되죠. 아니 수시를 가더라도 수능 체제가 있는 수능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수일 수능 문제풀이를 같이 꼭 병행해서 수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수일 수능 문제풀이반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수일 어떤 형태든 수일 수능 정리를 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과학생 대부분 이과는 미적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하 내지는 수학 과제 탐구 요거 모두 다 ABC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하가 내신에 필요한 학생은 기하 특강을 하고 굳이 뭐 필요 없겠다 나는 어느 정도 수업 열심히 들으면 괜찮다 그러면 미적분만 하고 기하는 안 들으셔도 충분히 A는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과생은 미적분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수학에서 지금 등급 나오는 게 미적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미적분은 한번 여름방학에 빠르게라도 한번 쭉 개념을 잡고 수업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과생은 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제 수일 수능 준비에 역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미적분을 한다면 수일 나머지 우리 1학기 때는 수한 수투 두 개를 공부를 하셨죠? 그러면 2학기 때는 미적분 그리고 수한 수능 혹은 수투 수능 준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결론 세 줄 요약. 자, 수성고에서는 내신이 곧 수능 준비입니다. 그래서 내신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리고 이과는 미적분을 꼭 한번 보고 들어가자. 그리고 수능 체제를 위해서는 수일 수능 준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름 방학 때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놓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트루메스의 손태수 선생이었습니다.